네, 안녕하세요. IR 전문법인 마르키트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도 기업 IR 노트 방송을 좀 진행을 해 볼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기업, 역시나 안정적인 실적과 미래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바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소개해 드릴 기업은요, 바이넥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관련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요, 1957년도에 창립이 됐습니다. 순천향 제약이라는 전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2000년도에 지금의 사명이죠. 바이넥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해인 2001년도 8월 달에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케미칼 의약품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 개발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의 생산 대행인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여기서 CDMO라는 것은요, 자, 위탁 생산과 그리고 위탁 개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존의 CMO 사업부는요, 사실 기술 개발은 하지 못했었고요. 위탁 생산만 했었지만 CDMO라는 것 자체는 거기에 개발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계 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쉽게 설명하면 바이넥스가 하고 있는 일은요, 제약회사가 예를 들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견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바이넥스에게 위탁을 맡깁니다. 그래서 신약을 생산하는 것을 담당하는 게 바로 바이넥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위탁을 받아서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는 업무를 하는 게 바로 바이넥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점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바이넥스의 강점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CDMO,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신약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생산과 제조 공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녹십자라든지 대웅제약과 같은 우리나라 대표 제약사들이요, FDA 승인이 막 지연되면서 상당히 악재로 작용했던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인이 뭐였냐면요, CDMO 전문 기업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겼던 겁니다. 전문적으로 생산만 담당하는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따라서 CDMO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연평균 7%대의 성장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역시나 CDMO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이에 따른 바이넥스의 실적 성장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는 부분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요, 경쟁사와는 달리 훨씬 더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과 그리고 일본과 같은 해외 허가기관의 실사를 통과를 한 기업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인증받은 위탁 생산 회사가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독과점 체제 안에 있는 회사가 바로 바이넥스라고 보셔도 된다는 거죠.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업력이 있고요. 따라서 고급 생산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제 CDMO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바이넥스 수주 확대도 기대가 되고요. 그에 따른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 강점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바이넥스는요, KBBCC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송도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을 10년째 지금 위탁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2009년도 KBBCC 운영 주체 바이넥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인정받은 기술력과 경험이란 부분도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송도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이요, 이제 공개 입찰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곧 아마도 운영권을 누가 가져갈지 아마 조만간 공시를 통해서 발표가 될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바이넥스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운영권을 좀 따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요것들이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안정성 있게 주가를 좀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강점은요, 고객사의 다변화인데요. 자, 국내외의 다양한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제넥신이라든지 에이프로젠, 그리고 파맵진과 유한양행과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글로벌 기업으로 봤을 때는 해외의 중국 지원제약, 그리고 일본의 니치이코 제약과 같은 대형 제약업체들과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무래도 국내외 대표 기업들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사실 너무나도 많은 거래처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한 회사가 거래가 끊긴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실적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따라서 고객사가 다변화됐다는 것 자체가 실적의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실적의 안정성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2018년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완벽하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요, 전분기 대비해서 134% 정도 상승을 했고요. 2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143% 정도 또 역시나 급증을 해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런 양적인 실적뿐만 아니라요, 질적인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률만 봐도 전분기 대비해서 6.1% 정도 상승하면서 상당히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다. 즉 실적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모두 다 달성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하반기 그리고 내년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일본의 니치코 제약과의 수출 물량 증대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평균 7%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한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지금 실제로도 가동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가동률이 높다는 건요, 그만큼 공장을 많이 돌린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수주가 그만큼 많이 들어오고요. 그에 따라서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가동률이 향상된다는 점은 당연히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겠죠. 따라서 올해 2019년도 하반기 사상 최대 실적까지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상 최대 실적은 당연히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전년도 대비해서도 엄청난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거기다가 지금 저평가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적은 계속적으로 연도별로도 그렇고요, 분기별로도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실적이 낮았던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상승 쪽으로는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중기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8월 초부터 해서 저점을 찍고 받는 그림이 나오면서 우상향 흐름이 계속적으로 2달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1선이 연두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61선입니다. 자, 21선이 61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중기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기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요, 강세장으로 변했다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는 자, 중기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져 있는 상태죠.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뭐 악재만 없다고 한다면 상당히 위쪽으로도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뭐 특별히 지금 한 1년 정도 주가 추이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1년 동안의 주요 매물대를 보면요, 사실 지금 지수선에서는 아직 많이 열려 있습니다. 가장 주요 1년 매물대는 뭐 12,500원 선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올라갈 길들은 많고요. 상방의 매물벽이 가장 큰 매물벽은 굉장히 지금 주가에서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쪽만 보더라도 저항이 될 수 있는 12,500원 선만 보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2, 3개월 동안 많이 올랐다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았던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저가 매수세 유입이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 매출이 기대되기 때문이죠. 자, 보통 이제 주가는요, 당연히 실적에 수렴하기 마련입니다. 제 가치만 찾더라도 바이낸스 충분히 더욱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거기다 이제 다른 내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은 핵심 포인트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위탁 생산이죠. CDMO 시장 성장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것이 바로 바이넥스고요. 자, 고객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안정적인 매출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19년도 최대 실적이 전망되는 만큼 역시나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보시면 중장기 베팅하기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외국인들의 수급 강화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이넥스라는 기업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자, 역시나 최근 방송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지수가 충분히 올라왔기 때문에 한국 증시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오늘 좀 많이 꺾이기 시작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실적이 안정적인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성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의 베팅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실적도 좋고 앞으로 전방 시장의 성장에 따른 이익 확대도 기대가 되는 바이넥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신중하게 한번 재무제표도 한번 보시고요. 주가 흐름과 공시 내용들도 한번 확인하셔서 매매에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업 IR 노트는 바이넥스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더욱더 좋은 기업들, 알짜배기 기업들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말인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장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IR 전문법인 마르키티의 박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